아이콘부크의 뉴욕본이라고 합니다. 파라메타라고 하는 것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파라메타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메인넷을 만들 수 있는 툴킷, 프레임워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아이콘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포커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블록체인이 초기에는 이렇게 독립된 블록체인으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싱글체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멀티체인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멀티체인이라고 하면 이제 뭐 USDC가 여러 체인의 USDC 코인을 발행하고 있듯이, 그리고 그 오픈시가 NFT를 여러 체인에 발행을 해서 NFT 서비스를 하고 있듯이 이런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체인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체인들 간의 브릿지를 연결하면서 자산이나 NFT 토큰들을 이제 막 자연스럽게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고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인터체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거고요. 이렇게 여러 체인들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여러 체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은 해킹 사고랑 이런 것들이 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저 블록체인의 인터체인 사이에 인터체인 사이에 그 해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 멀티체인으로 가면서 그 시큐리티가 굉장히 약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를 같이 고려하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늘려야 되는데, 이 시큐리티랑 스케일러빌리티는 서로 조금 상반된 개념이죠. 트릴레마라고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 왔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예전부터 계속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에서의 그 스케일러빌리티랑 시큐리티는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스케일러빌리티를 좀 극복하려고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 체인이나 독립적인 메인넷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죠. 그래서 메인넷을 따로 구축을 하면서 이더리움의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이제 극복해 보겠다라고 했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결국은 TBFT나 뭐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시큐리티를 어느 정도 좀 약화시키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쪽에서는 계속 이제 시큐리티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시큐리티를 유지하면서도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채널, 플라즈마, 로로 같은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블록들의 그런 블록의 헤더라든지 그런 검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제 이더리움 상에 업로드하면서 그런 프로드 프로프를 가능하게 해서 이제 저 플라즈마 오퍼레이터들이 잘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하죠. 프로프를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막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시큐리티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용자가 UCG가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그렇게 확대돼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롤업의 개념이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롤업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자체를 다 이더리움 상에 퍼블리싱 함으로써 그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문제도 해결을 하게 됐죠. 해결을 하게 되긴 하는데 아직 그래도 이런 엑시트 문제인 거죠. 그리고 파이널라이즈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이제 좀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쨌든 그 옵티미스틱 롤업이기 때문에 뭔가 그 잘못됐을 때 이제 챌린지를 해서 프로드 프루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실제 상용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졌고요. 대신에 GK 롤업에서 제로 날리지 프루프를 사용하게 되는 GK 롤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드 프루프가 아니라 바로바로 이제 프루프를 프루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K 롤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레이어 2 솔루션에 궁극적으로 저렇게 레이어 2 솔루션이 될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이제 GK 롤업이 되면은 이더리움 장애소의 확장성도 굉장히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GK 롤업,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는 기술이 완벽하게 다 부여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EVM, 솔리디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다 스케일러빌리티와 시큐리티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폴카닷이 이제 애초에 시작부터 그 멀티체인, 인터체인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블록체인이죠. 여기서 보면 폴카닷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스케일러빌리티뿐만 아니라 시큐리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폴카닷에 보면 쉐어드 시큐리티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폴카닷 보면 이제 이런 그 릴레이 체인이랑 그 주변의 파라체인, 페라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페라체인 같은 경우가 이제 컴퓨테이션이라든지 그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는 실제적인 블록체인이 이게 되고요. 이 릴레이 체인이 시큐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메인 허브가 되는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들이 여러 개가, 그리고 파라체인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해서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장을 하고, 이 릴레이 체인에 있는 밸리데이터들이 이 파라체인의 시큐리티까지 보장하는, 그래서 이 파라체인을 만들게 되면 시큐리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자신의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게 이제 폴카닷입니다. 그래서 폴카닷이 이런 구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스케일러빌리티랑 시큐리티를 동시에 만들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 멀티체인, 인터체인의 또 다른 큰 블록체인이 프로젝트가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하나의 블록체인에 하나의 앱 이렇게 추천하면서 그 앱 스페시픽 블록체인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여기서도 초기에는 코스모스 SDK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앱 하나에 DApp 하나에 블록체인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게 되면 그 새로운 블록체인의 시큐리티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 인터체인 시큐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을 하고 인터체인 시큐리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게 인터체인 시큐리티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코스모스 허브라고 이제 코스모스의 메인이 되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 메인넷이 있는데 그 메인넷에 그 밸리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 밸리데이터들이 그 코스모스 SDK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다른 메인넷들의 시큐리티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에 있는 그 바톰이라는 토큰을 스테이킹한 밸리데이터들이 그 코스모스 SDK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들의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게 되고, 만약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고 또는 계속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받고 이런 메커니즘을 동작하게 되어 있고요. 코스모스 허브랑 코스모스 SDK로 만든 블록체인 사이에는 그
이제 IBC라고 하는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인터체인 프로토콜 사용해서 그런 리워드나 페널티나 뭐 챌린지나 이런 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코스모스 허브에 있는 밸리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밸리데이터들을 모집한다든지 수준을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코스모스 SDK를 이용하면 이제 초기부터 시크릿 퍼블릭 블록체인을 론칭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도 그런 확장성뿐만 아니라 시큐리티도 고민하게 된 거고요. 이런 개념들을 좀 다 정립을 한 게 모듈러 블록체인입니다.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블록체인 하면은 이 모노리스익을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그런 익스큐션이라든지 합의, 컨센서스, 데이터, 세트먼트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의 레이어에서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념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안에 있는 거는 믿을 수 있고 블록체인 밖에 있는 오프체인이라든지 뭐 다른 데이터들은 믿을 수 없는, 증명할 수가 없는, 프로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모듈러 블록체인으로 나눈다는 얘기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그 레이어 2 솔루션들, 롤업이랑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포카다시라든지 코스모스의 그런 인터체인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모듈러 블록체인에 맞춰가지고 모듈러 블록체인을 보고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그런 개념이 결국은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좀 머지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듈러 블록체인도 이제 그 컨센서스랑 데이터 어벨러빌리티 여기에 결국 시큐리티 쪽 관련된 담당하는 내용인 거고요. 익스큐션이 스케일러빌리티 관련된 거죠. 실제 저 익스큐션 레이어가 블록체인 스케일러빌리티에 굉장히 그 바틀렉을 만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익스큐션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패러렐하게 실행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블록체인의 그 스케일러빌리티 성능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그 익스큐션 하는 그 프루프를 모두 다 여기 컨센서스 레이어, 데이터 어벨러빌리티 레이어에 저장을 해서 시큐리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콘에서도 아이콘은 원래 그 인터체인을 바라보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아이콘은 하이퍼 커넥터 월드라는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계속 그런 여러 개의 블록체인, 수천 개의 블록체인이 생길 거고 이걸 연결해야 된다라는 걸 모토로 해서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다 이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저희는 멀티채널이라는 기능이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멀티채널이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이 메인 체인이 하나 있고요. 메인 체인이 하나 있고 그 채널마다 블록체인을 하나씩 더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상에서는 멀티 채널을 이용해서 별도의 채널을 만들 수가 있고 이 별도의 체인은 결국은 별도의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콘 블록체인에 있는 밸리데이터들, 저희는 P랩이라고 부르는 그 밸리데이터들이 그 각 체인의 밸리데이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리데이터들이 여러 체인, 자기가 원하는 여러 체인의 밸리데이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채널을 서 채널에 있는 블록체인의 밸리데이터들을 따로 뭔가 모집한다든지 따로 밸리데이터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이 P랩들을 이용해서 멀티채널을 구성하고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듈러 블록체인의 개념에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 이 메인 채널 아이콘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아이콘 블록체인은 컨센서스 레이어랑 데이터 어벨러빌리티 레이어를 제공해 주는 게 되고요. 저기 서브 채널들, 각각 다양한 채널들은 디스큐션 레이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여러 개의 기계들이 병렬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BTP라고 하는 저희 이제 블록체인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인터체인 프로토콜입니다. 코스모스의 IBC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TP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BTP를 이용해서 실제 그 시큐리티가 다 메인 체인에서 시큐리티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이 이미 이제 이 BTP랑 멀티 채널을 이용해서 이 모듈러 블록체인 구조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베타는 뭐냐 하면 이게 여러 개의 블록체인이 생겨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 여러 개의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아이콘 인프라나 아이콘이 해왔던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서 해왔던 그런 모든 솔루션이랑 노하우랑 그런 것들을 다 집대성해서 하나로 모아서 풀 패키지로 이제 제공하는 툴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툴킷을 그냥 그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블록체인 메인넷이 생성이 되고 메인넷이 바로 아이콘이랑 연결이 되고 그래서 자산 이동이 이제 레이어 2 이 블록체인이 새로 만들어졌더라도 자산을 아이콘 옮기고 아이콘과 연결된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겨서 쉽게 자산을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콘에 있는 피렛들을 이용해서 그 시큐리티를 밸리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툴킷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콘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제공하는 메인넷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풀 패키지라고 했는데 그 풀 패키지는 어떻게 들어있느냐? 저희가 이제 레이어를 좀 나눠봤는데요. 레이어 0부터 레이어 4까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다 있고 이 모든 부분은 저희가 아이콘에 만든 부분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아이콘오프가 프라이빗 블록체인 사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많은 노하우랑 솔루션들이 다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 0랑 레이어 1은 블록체인 코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블록체인 코어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자바랑 파이썬을 지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인 코어가 들어있고 P2P 네트워크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 그리고 성능이라든지 이 기능들이 다 추가된 그런 것들이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블록체인 코어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레이어 2의 프로토콜에는 멀티 채널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BFS라고 해서 블록체인 파일 시스템 그리고 PDS라고 해서 퍼스널 데이터 서비스를 시큐어 스토리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IISS 이거는 아이폴에서의 인센티브 시스템이죠. 그리고 인터체인을 위한 BTP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다 이제 패키징이 돼서 들어있어서 바로 쓸 수가 있고요. 디벨로퍼 레이어의 디벨로먼트 인바이런먼트 레이어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SDK 관리 도구, 그다음에 익스플로러 같은 개발자 도구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제공이 되고 있고 아이콘이랑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도 FT, NFT, DI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솔루션으로 패키징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차별성이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 BTP입니다. BTP가 블록체인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인터체인 프로토콜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조금 더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터체인을 구현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많이 있는 인터체인 서비스가 브릿지인 거죠. 토큰을 블록체인을 간에 옮겨주는 서비스인데 그 브릿지를 구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중간에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 (TTP가)
있어서 그 TTP가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BTP에서 하고 있는 그런 TTP 없이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BTP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있느냐 없느냐이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브릿지의 대부분은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있죠. 밸리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런 이 밸리데이터의 역할이 뭐냐고 하면, 블록체인 A에서 블록체인 B로 자산을 옮길 때 블록체인 A에서는 보통 블록체인을 특정 주소에 락을 시켜두고 그 락 시켜둔 만큼 다른 블록체인에서 민팅을 하게 됩니다. 민팅을 하게 되는데, 이 락이 됐다라는 증명을 보통 블록체인 상에서의 그 프루프로 하지 않고 그 TTP,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그 락이 됐다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확인을 해주는, 제3자 입장에서 확인을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보통 블록체인이 그런 TTP를 없애려고 만든 게 블록체인인데, 탈중앙화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브릿지는 밸리데이터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TTP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좀 블록체인이랑 안 맞는 방식이긴 한데, 구현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쉽게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방식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입니다. 그 TTP를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해킹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밸리데이터들을 해킹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TTP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인 거고요. BTP 같은 경우에는 그런 TTP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 레벨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BMC, BNV, BSH라고 하는 핵심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있고, BMC는 메시지 센터라고 해서 BTP 관련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BNV는 베리파이하는 부분입니다. 메시지 베리파이어인데, 이 메시지 베리파이어가 저기 중간에서 릴레이해주는 또는 전달해주는 사람의 저걸 믿고 이야기를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BMC에서 만든 상대방의 블록체인에서 만든 메시지를 상대방의 블록체인의 데이터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말하기에는 라이트 클라이언트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라이트 클라이언트 방식은 보통 블록체인의 제네시스부터 블록 헤더랑 블록 해시랑 이게 다 해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그 방식을 이 상대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사람이 유의 변조를 할 수가 없죠. 중간에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해킹될 염려가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되지 않는 한은 해킹될 염려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BTP, 저희가 사용하는 BTP는 보안상 시큐리티가 굉장히 높은 인터체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인터체인 방식의 기반이 되는 이 BTP가 파라메타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메인에서 만들게 되면 아이콘이랑 바로 이제 연결이 돼요. 이 BTP 방식이 연결이 돼서 아이콘이랑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시큐리티도 신경 써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멀티 채널을 이용하면서 저희 PDF들, 아이콘의 밸리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더 드리려고 장소를 만들었고요. 피랩들이 저희가 아이콘 같은 경우에 100명의 피랩이 있습니다. 그 100명의 피랩 중에 25개가 지금 메인 피랩으로 아이콘 메인 체인에 블록을 생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75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피랩들이 서브 채널에 있는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역할을 할 때 어떤 이제 보상을 줄 수도 있고, 잘못했으면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
프루프를 BTP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콘의 그 아이콘의 시큐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피랩들이 잘못했을 때 페널티를 줄 수가 있고 피랩들이 잘하면 리워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이콘 메인체인상에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콘의 시큐리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DApp을 서비스를 하는데 굳이 아이콘에 올리지 않더라도 별도의 자기 체인을 가지면서도 비용은 완전히 새롭게 뭐 메인에서 만드는 비용만큼 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들지가 않겠죠. 피레필도 그냥 밸리데이터들도 아이콘의 피레필을 다 이용하게 되면 그리고 그 원래 메인에 만들 때 구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갑이라든지 익스플로러 같은 API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이콘이랑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메인에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이 그 하나의 체인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다 보면 결국은 부하가 많이 걸리면 과거가 되면은 서비스가 장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소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체인을 별도 분리시켜 준다 그러면 메인 회사에서의 그런 과부하에 독립적으로 체인을 저희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아이콘 입장에서도 어떤 부하가 많은 그런 서비스가 별도 체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콘 입장에서도 그 과부하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멀티 채널을 이용한 이런 별도의 체인 시스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파라메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린 거고 아이콘의 포커싱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여기 또 파라메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좀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